기식 맛집 상식다. 정착의 시작, 신석기 시대. 지구는 기원전 만년부터 기온이 점차 상승하게 되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돼 오던 빙하기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는 현재의 기온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 급격한 기후변화와 인간들의 무분별한 사냥으로 매머드와 같은 덩치가 큰 동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슴, 토끼, 멧돼지 등의 작은 덩치의 동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작은 동물들은 큰 동물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날렵해서 인간의 사냥은 전보다 어려워지게 되었고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 식량 수급이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식량 수급처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인간은 마침 따뜻해진 기온 덕분에 빙하기 때보다 비옥해진 땅에서 식물들과 곡식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은 자연에서 그대로 얻는 곡식을 섭취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인간은 곡식의 나날이 뿌려진 땅에서 곡식이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곡식의 나라를 모아 땅에 뿌려 곡식을 직접 재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농경사회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더 좋은 품종의 곡식들을 재배하기 위해 곡식 중에서도 나날이 크고 양이 많은 작물들만 선별하여 다시 재배하기 시작했고 곡식은 점차 인간의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또 늑대를 길들여서 사냥개로 이용하거나 집을 지키게 하기도 하고 양, 염소, 돼지, 소, 말 등의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사냥과 채집을 위한 유목생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낀 인간들은 이때부터 한 곳에서 머무는 정착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착을 이룩한 인간들은 보다 나은 농경생활을 위해 농사나 도축, 사냥 등에 사용할 더 다양한 도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구석기 시대 때부터 사용해오던 뗀석기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원하는 모양으로 돌을 갈아서 사용하는 간석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간석기를 이용해 인간은 전보다 날카로운 창과 활을 만들어 사냥을 하기도 했고 동물의 뼈를 갈아 만든 바늘로 의복이나 그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보다 편리해진 도구로 좀 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 인간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사냥과 채집에만 쓰이던 시간을 도구와 의복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적인 수공업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한층 더 발전한 인간은 흙을 구워서 최초의 토기를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 식량을 담아 운반하기도 하고 저장소에 비축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식량을 저장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장소의 식량을 노리는 도둑들과 야생 동물들도 생겨나게 됐는데요. 이들로부터 식량을 지켜내기 위해 인간들은 저장소의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움막을 옮겨 지으며 다 같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마을입니다. 그렇게 중동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정착 생활은 약 5,000년간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등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보여지는 이러한 폭발적인 변화와 발전을 우리는 신석기 시대 또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살며 마을 안에서 작은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사회는 주로 공동의 조상을 가진 혈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씨족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인간은 서로의 일을 도우며 공동 노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농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식량과 생산물들을 공평하게 분배하며 평등사회를 이룩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의 씨족들에게는 생산력과 힘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고 힘이 강한 씨족들은 약한 씨족들을 흡수하며 노동력과 생산력을 점점 더 높여나갔습니다. 이렇게 한층 더 강해진 씨족들은 규모가 더 큰 집단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부족사회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갔고 신석기 시대가 후반으로 접어가는 무렵에는 농업의 생산량이 막대하게 늘어나 잉여자원들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잉여자원을 두고 인간은 서로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분쟁까지 일으켰고 그 과정 속에서 잉여자원을 되차지하는 인간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평등했던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생겨났고 재산과 무력에 따라 계급까지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분쟁 때문에 사회가 점점 불안정해지면서 사람들은 지금의 처지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간은 부족 내에서 가장 강하고 재산이 많은 자들을 부족장으로 선출하였고 그들이 부족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인간의 선에서
질병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재해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부족장들은 제사장의 일까지 자처하며 원시적인 신앙들을 만들어서 신들에게 복을 비는 의식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겨난 대표적인 원시 신앙으로는 태양, 물, 나무 등 자연의 정령을 믿는 애니미즘,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을 믿는 샤머니즘, 특정 동식물을 믿고 숭배하는 토테미즘, 가위의 영구불변함을 숭배하는 거석신앙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 각지에는 힘이 있는 부족들도 생겨나게 되고 농경사회가 발달하지 못한 곳에서 사는 인간들은 도적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도적대와 다른 부족들은 털을 잡고 사는 또 다른 부족들의 자원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약탈을 당할까 두려웠던 부족들은 이들의 재산과 목숨을 지켜내기 위해 바로 군대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곡식과 자원이 필요했고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 각자 식량과 자원을 모아 군대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금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원들 중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과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엄벌하기 위해 법이라는 제도도 바로 이때 탄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점점 더 조직체계가 세밀해지고 단단해진 사회를 구성하면서 마을 단위의 작은 시족사회가 서서히 도시국가에 가까운 형태로 진보하게 되는데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맛있는 상식을 요리할 때 큰 힘이 됩니다.